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외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외향적인 사람이야.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차이를 혹시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비슷한 뜻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두 가지는 엄연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MBTI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향성, 아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다가가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향성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랑 있는 것만 좋아하지는 않고 또 혼자 있는 자리를 더 편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그동안 MBTI로 이해되지 않았었던 인간의 성격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아시게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 A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A, B 둘 중에 누가 더 외향적인지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A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A는 선생님이 시키는 발표도 멋지게 하고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도 잘합니다. 또 동아리도 열심히 참여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학생입니다. 근데 학교만 끝이 나면은 사적으로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B가 있습니다. B는 학급 생활에서 특출나게 보이는 학생은 아닙니다.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활발한 편도 아닌데 항상 주변 친구들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 챙겨주려고 합니다. 존재감이 크지는 않지만 항상 어떤 장소에서든지 뭔가 그 그룹에 속해 있고 친구들 간의 유대감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누가 조금 더 외향적으로 보이시나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B가 조금 더 외향적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는 외성적인 내향인이고 B는 외향적인 내성인입니다. 외향과 내향은 알겠는데 외성과 내성은 또 뭐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내향과 외향의 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가 아니면은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가, 이 에너지의 방향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향적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은가 적은가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 둘은 뭘까요? 이 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 그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서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해서 어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내향적인데 외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인데 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합이 크게 네 가지겠죠?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자, 외성과 외향의 조합입니다. 전형적인 인싸죠. 이 친구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절하게 사회성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또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기 때문에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을 가든지 사람들이 있으면 대화가 스무스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괜히 쓰잘데없는 거 잘 물어보고 스몰 토크도 잘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 없이는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독감을 잘 못 버티는 성향이라서 항상 남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합입니다. 다음 조합은 외성적이고 내향적인 거, 이렇게 조합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편하게 하면서도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사회적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남들한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사회적 상황 같은 거를 만들지도 않고 사회적인 그 스킬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사색에 잠긴다던가
혼자서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이쪽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은 유재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보다 더 내향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생각보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 집 들어가면은 말이 많이 없어진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도 이제 사회적 스킬을 올리게 되면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능숙하게 대처하는 그런 유재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이 이런 성향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능숙하고 겉으로는 되게 친했었는데 남들한테 심리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오해를 사거나 조금 차가워 보인다, 그러니까 겉은 따뜻한데 속은 차가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합입니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거의 조합인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은 되게 많지만 어울리는 게 어려워서 좀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먼저 다가오지는 않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면은 되게 친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회적인 스킬이 조금 부족해서 남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것 뿐이지 사람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자리를 좋아하고 또 즐깁니다. 그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은 회식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자리만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막상 회식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생각보다 안 빼네? 혹시 좀 불편한 상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혹시 오해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해주세요. 나는 내성적이지만 외향적이어서 좀 조용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를 즐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술이라든지 대화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지 마음만큼은 항상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도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편이고요. 다른 친구랑 이렇게 붙여준다고 하죠.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성이란 것도 선천적인 거에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고 많이 노출되고 많이 자기 개방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엮여주진 않을 테니까 자신의 노력이 좀 중요하겠죠. 뭐 소모임을 나간다든지 사람들이랑 말을 하려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성을 기르시면은 조금 본인이 원하는 외향적인 부분에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합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내성과 내향, 이렇게 조합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아웃사이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발적 아웃사이더, 자발적 아싸인 친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또 혼자서 되게 잘 지냅니다. 왜냐면은 내성 외향처럼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편해요. 내적 갈등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은 멀리 떨어진 상태로 두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조금 좁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인생은 마이웨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관심이 본인에게 옵니다. 본인의 할 일이라든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생각부터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생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활동성을 요구받는 곳에서는 이제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에너지를 1 정도씩 쓸 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2, 3씩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에너지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고 조금 더 에너지 소진이 빨라지기 때문에 쉽게 더 지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향 내성인들도 외향 외성인과 다르게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연구 자료를 찾아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시대에서 이 코로나 블루에서 다 살아남지 않으셨을까.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내성 내향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내성 외성 그리고 내향 외향 이렇게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게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동전의 양면 그리고 칼날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요. 각자만의 좋은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